피부과를 삼수에서 했어요. 삼수요? 네. 와우. 그래서 외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내생TV의 최형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피부과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짧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안지영입니다. 일단 피부과, 저희 의대생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과죠. 피부과 중에서 세부분과 이런 게 나눠져 있을까요? 그래도 피부과는 각 병원마다 스텝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다 봐야죠. 그냥 다 보는 거예요? 다 봐야죠. 저는 운이 좋게도 아토피를 거의 많이 봅니다. 피부과는 공식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없나요? 자기가 보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방은 하죠. 많이 본다 써있긴 하지만 겹치죠. 저만 해도 아토피도 보지만 건선 환자도 보고. 흔히 볼 수 있는 피부과랑 교수님이 하고 있는 그 피부과랑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과 개원과의 차이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질환 중심으로 보고 있다가 나가면은 다들 이제 미용 중심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제 미용을 보시다가 질환도 조금 같이 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레이저나 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미용은 전혀 하지 않나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가르쳐야 되죠. 나가서 하시려면 이제 바로 하실 수는 없으니까 레이저라는 게 챕터에 있기도 하고. 네. 피부과 의사 혹시 어떻게 되는지 과정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피부과를 삼수에서 했어요. 삼수요? 네. 와우.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해서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할 때도 피부과가 인기가 많았는데 전국 1등 하는 친구가 지원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마취과를 1년을 다 못하고 몇 개월을 하다가 꿈을 못 버리고 피부과를 다시 지원해서 했어요. 그러면 피부과 레지던트 4년 하고 네. 혹시 그 이후의 과정도 있나요? 저는 스텝이 됐으니까 펠로우를 했죠. 펠로우를 2년을 했죠. 2년. 네. 면역학 계열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인 자키에서도 한번 등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데까지 논문을 쓰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자키 논문이 되게 좋은 논문이긴 한데 사실 저 말고도 쓰시는 분들 많기도 하고. 그래도. 네. 근데 저는 기회가 된 거는 연수 갔을 때 이제 연수 가신 교수님이 리뷰 논문을 쓰게 됐는데 너가 쓰겠냐 해서 기회를 주셔서 쓰게 됐고 아토피를 하고 있었지만 연수 가서 에릭 심슨이라고 지금도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권위자죠. 이제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올해도 오셨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그분 덕에 세계적인 석학들하고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됐어요. 피부과 의사로서 지금 질환을 볼 때 주로 보게 되는 환자군은 어떻게 될까요? 아토피, 건선 같은 습진성 질환이 크게 있고 질환? 그거 말고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SLE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질환들이 있고 수포성 질환, 피부암 진단을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과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거 말고 이제 감염성 질환 크게 이제 곰팡이, 진균 감염, 그리고 박테리아, 그다음에 세균 감염,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요즘은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도 바이러스고, 이제 그게 피부 질환하고 같이 관련돼서 있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대상포진, 여드름 질환 있고, 여드름 주사 또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고 한선염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제 고름 잡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과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질환들이 피부과 영역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막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 좀 다양하군요, 역시. 많죠. 너무 많죠. 네. 교수님 혹시 수많은 환자를 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스쳐가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보험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 정말요? 약제가 보험이 안 됐는데 보험이 되려고 그 젊은 환자들이니까 노력하더라고요. 국회에 가서 막 시위도 하고 저한테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서명 좀 해주세요.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방에서도 오고 이제 그런 젊은 환자군들이 있는데 당당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나도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요. 지금까지 들었던 기억에 남는 환자들 중에서 제일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피부과 의사로서 이렇게 일하는 게 혹시 힘들지는 않나요? 힘들어요. 매일 똑같은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내일도 똑같을 텐데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음. 존경하는 저희 은사님한테 물어봐도 그러면 안 된대요. 안 된다.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이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뭐 이렇게 커브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혹시 환자를 대할 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자가 하는 말에. 보이는 것보다 환자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노력해요. 피부과는 보는 질환이잖아요. 그쵸.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환자의 삶에는 그 주관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서 맞아요. 질환을 평가하는데도 보일 때는 그냥 뭐 피부 병변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도 환자가 너무 어려워서 잠을 못 잔다든지 삶의 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든지 환자가 하는 컴플레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보이는 거에 간과해서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는 거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혹시 피부과의 미래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과 인기 많겠죠. 인기 많은데 저 바람이 있다면 질환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와요 다. 그쵸. 그 동력을 질환을 보는 데에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힘에 붙여요.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받쳐서 이렇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부과에 간다는 것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피부과는 생각보다 논문을 잘 읽고 발표를 하고 그런 게 많아요. 다른 과보다. 저널을 잘 썰머리를 하거나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도 좀 싫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적성에 잘 맞으면 오히려 되게 좋고 피부과 스태프들도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되게 유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자기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적성에 잘 맞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외래 베이스가다 보니까 매일 외래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들어가는 거에만 급급해서 내가 할 수 있어 생각을 하지만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전공의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피부과에 오면 적합한 자질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외래에서 진짜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을 대하는 거에 부담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외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1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공의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든 사람은 결국은 공부하고 발표하고 뭐 다 잘해도 마지막에 진료 볼 때는 결국 1대1로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런 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외래 베이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의 하루 일과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외래가 4타임을 봐요. 일주일에 4타임. 일주일에 4타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반나절씩 4번. 매일 아침마다 이제 미팅이 들어가고 외래를 보고 그가 없는 그 사이에는 전공의들이 논문을 써오면 논문 지도를 한다든지 줌 미팅을 주로 해요. 프로젝트도 있고 저희가 연구하는 게 보통 병원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외부랑 하는 게 많으니까 줌 미팅을 기본적으로 2개 정도로 해요. 저녁에는 이제 학회 모임이 많아요. 주말에는 되게 학회가 있어요. 실제 학회. 그거에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준비도 틈틈이 해야 되고 그게 없으면 가서 그냥 자유롭게 들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빈 시간들이 그냥 푹 채워져요. TV만 봐도 홈케어 기기니 미용 관련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교수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예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분의 부지런함이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에비던스는 사실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홈케어 제품은 부작용처럼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저희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요하고 명확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래의 의료인들이나 의료인이 되게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하시고 있는 거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시간을 잘 즐기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시간이 지나서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잘 실현하는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솔직하게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네.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의대생TV의 최형준, 종립중앙의료원 안재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